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도록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시누이의 핍박 속에서 지내던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이사 가는 날 반포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기사님이 포장 이사로 바꾼다고 하셔? 아, 그거 반포장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냥 포장이사로 하라잖아. 괜히 돈 아낀다고 반포장해봤자 더 고생만 한다니까 그냥 포장으로 했지. 아니, 시어머니랑 형님이 돈 아끼라고 평소에 잔소리 하셔서 우리 반포장으로 한 거 잊었어? 응, 알지. 근데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반포장이사 힘든 거 아니까 그냥 포장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가 처음에 반포장 말고 포장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그리고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막상 돈 입금하는 것부터 연락은 죄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혼자 결정만 덜렁 내리면 어떡하라고? 내가 덜렁 결론 내리고 연락한 거 아니야. 누나가 이사하시는 기사님한테 말한 거지. 나도 누나가 이미 바꿔놓은 거 조금 전에 들었을 뿐이라니까? 왜 자꾸 엄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다운 척은 엄청 해대더니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에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몰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미리 말을 해줘. 저번에도 온천인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할 때 나 쏙 빼고 갔었던 거 기억나지? 가족 행사 좋은 일 있다고 할 때는 빼고 부르고 굳은 일 할 때는 나 시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잘 말을 해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말을 잘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화를 좀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역할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다. 일단 내가 좋게 말을 해볼게. 나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당신만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까지 얽혀서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앞으로는 신경 써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댄스 학원의 강사로 매력적이고 남자답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보니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독히도 우유부단하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잦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누이는 아예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오늘 나 책상 배달한 거 조립이 필요한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이런 설명서 같은 거며 혼자 조립하는 거 못하잖아. 요즘은 책상 같은 거 주문할 때 조립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올케가 이런 일 야무지게 잘하는데 괜히 생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 설명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짜장면 좀 사주고. 올케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짜장면이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사는 제가 했는데 왜 형님이 짜장면이 땡기세요? 그리고 형님이 막상 돈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히려 좀 사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도 제가 하러 가는 건데 공짜로 부려먹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설마 올케, 그거 농담이라고 한 말이야? 책상 조립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나중에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랬어. 당장 내가 올케가 사주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농담식으로 저도 얻어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형님 생각해보시면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밥 사고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는 나한테 평생 먹을 거 사고 이자 따박따박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나한테 돈 빌린 거야 없지만
현백이 취직한 자리 내가 다 마련해 준 거잖아. 내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 인맥으로 사정사정해서 장만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자격 있지 않을까? 형님이 자격 운운하시기에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봐 올케. 나 결혼정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올케 스펙이면 50대 할아버지도 간당간당한 거 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번듯한 직장 가진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준 거잖아. 덕분에 다달이 월급 넉넉하게 나오는 남편 두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도 팔자 좋게 지내고 있고. 형님이 제 남편 직장 장만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저도 형님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말씀이 많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뒹굴거리다뇨, 제가요? 그리고 50대 할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올케 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반찬들이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없더라. 집에서 그때그때 반찬 만들어줘가면서 현백이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냉장고에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처먹으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했어. 끼니마다 요리를 차리려면 저한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형님이며 어머님이며 남편이 용돈 갖다 바치는 통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장보고 그때그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봐. 뭐든지 올케는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케를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저라고 형님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오구구 하시면서 제가 힘든 건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저로서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인간인 이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됐고. 나는 올케랑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손윗 사람한테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됐겠다 싶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올케한테 좋게 대할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형님이 먼저 사과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신우이의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니 오히려 불편하기는커녕 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불러대고 괴롭히는 꼴을 안 봐도 되니 아주 만족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 사과를 해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우이는 본인이 또 아쉬운 일이 생겼는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올케. 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 안 그래도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저야 뭐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늘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평생 저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요? 올케 보고 싶은 때에 뭐 시기라도 정해져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올케한테 막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랫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드려야 했는데. 에이, 지나간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보다 더 건설적인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건설적인 얘기면 대체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아,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아버님도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어머님까지 그러셔서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막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올케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어떤가 해서. 대신 내가 올케 일하는 만큼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신경을 그만큼 써줄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 남편도 챙겨야 해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현백이한테는 내가 이미 말을 해뒀어. 올케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네. 이번에도 남편을 통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자기도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서 또 핑계와 변명을 대더군요. 이런 남편을 매일같이 보느니 차라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간을 하고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됐는데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전과 같이 기력이 없었고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제 병간을 정말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네. 당신 요즘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할 거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없어도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누나가 반찬 여기저기서 얻어온 걸로 챙겨놨거든. 당신이 고생하는데 굳이 요리해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 미안하니까 걱정 마. 형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조만간 내가 한번 들릴게. 아냐. 당신은 그냥 거기서 엄마나 잘 돌보고 있어줘.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웬일로 당신이 고집을 다 부리네? 알았어. 그럼 뭐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줄만 알았죠.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올케가 엄마 많이 챙겨준 덕분에 나나 현백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니 저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힘들긴 하지만 형님께서 돈도 주신다고 하니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한데 인증샷 같은 거 날마다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쓸고 닦았다.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온도차가 있거든. 나 그래도 올케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으면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올케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와주라.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응?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편 내버려두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알지. 올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배려할게. 대신 집안일 날마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사진 좀 찍어줘. 나 올케가 그 집에 계속 붙어 있다는 거 사진으로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청소야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돈을 주는 입장이라지만 좀 깐깐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을 많이 챙겨주니 참을 만은 했죠. 또 제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 미리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편하게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남편이 혼자서 밥을 해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베개며 칫솔이 보이지 않는 것 등 저라는 사람이 지냈었다는 흔적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더라고요. 당신한테 반찬 좀 해줄까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요리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엄마한테만 잘 신경 쓰면 된다니까?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신경 충분히 잘 쓰고 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왜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래? 하여튼 됐다면 된 줄 알고 괜히 참견 같은 거 하지 마. 어차피 나 며칠 출장 갈 거라 당신 보지도 못해. 그래? 어디로 출장 가는데? 뭐 취조라도 해?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출장 간다면 그런 줄 알라고 좀. 우유부단한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신발을 감추고 제 흔적을 지운 뒤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씻더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출장 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둘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집에 올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간병이나 좀 잘하고 있으라고. 누나한테 돈까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이상하다. 집에 뭐 감춰놓은 거라도 있어? 들키면 안 될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네.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자꾸 그러니까 사람 화를 돋구고 그래? 당신이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 고집도 잘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앞으로는 당신 말 경청할 테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라. 뭔가를 감추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 신우이의 주선을 통해서 남편이 맞선을 봤었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죠. 그제야 신우이가 돈까지 써가면서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편까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답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제가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집을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찾아냈습니다.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올케. 우리 휴양하고 올 테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인증샷 보내. 대신 이것도 다 돈으로 쳐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돈으로 쳐주니까 양반이잖아. 농담이라면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올케 완전 어른 다 됐어. 너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거랑 잘 지내는 게 어른이면 난 그냥 어른 안 할란다. 뭐? 올케 미쳤어?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니. 뭔 막말을 이렇게 뜬금없이 해? 혹시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낮술이라도 거하게 마셨어? 아니, 니들 개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개밥 사료로 제사상 잔뜩 차려놨어. 이 개 같은 놈들아. 뭐? 개 같은 놈들? 올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묻자. 네가 제사상 차리라고 할 때부터 바로 욕뱉고 싶었던 거 참았던 이유 뭔지 알려줄까? 시부모님, 아니 개 같은 종자 낳은 년놈들부터 싸질러진 년놈들까지 죄다 한통 속인 거 알아내려고 그랬던 거였어. 서랍 뒤져보니까 청첩장도 나오고 이미 상견례도 한 거 같더만. 이 미친 것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했다. 올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침착하고 얘기부터 듣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물어가면서 고소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백이 스펙이 아깝잖아. 올케만 좀 참아주면 우리 집안도 더 좋은 집안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솔직히 올케 싫어한다고. 나도 좀 이뻐할 수 있을 만한 올케 좀 받아보고 싶어. 좀 도와주라, 응? 미친년, 아주 상종을 못할 년이구만. 제발 좀 넘어가주라. 내가 돈으로 다 갚아줄게. 200만 원이면 될까? 엄마 돌봐준 거랑 해서 위자료까지 그걸로 좀 퉁쳐보자. 올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사람이잖아. 더 듣고 있자니 귀가 썩겠다. 꺼져. 올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신우이의 주도하에 몰래 결혼을 하려던 남편은 상대 집안에 발각이 나서 따귀를 거하게 얻어맞고 사기죄로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 악화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동생이랑 재결합해달라며 애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아직도 짐 안 쌌어? 빨리 나가라고. 형이 나가야지 내가 거기서 살지. 이미 짐 다 쌌다니까. 내일 이사 나갈 거라고 어제 얘기해줬잖아. 아, 진짜 느려 터졌네.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네가 성질이 급한 거겠지. 애초부터 네가 갑자기 부모님 댁에서 살겠다고 고집 피워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 뭐라는 거야, 노답백수가.
날 속여서 부모님 유산을 독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장남이라고 우쭐하지 말라고. 알았냐? 이제는 내가 그 집에서 살 거야. 아니,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대체 어디서 듣고 온 거야? 헛소리 하지 마. 나랑 연락이 끊긴 사이에 네가 유산을 독차지했잖아. 어물쩍 그 집까지 점령하고 기생충 백수 주제에 뻔뻔스럽게. 너랑 연락이 끊긴 게 내 탓은 아니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가서 연락 다 끊고 잠적한 건 너잖아.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에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싶었는데 뭐?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살겠다고? 진짜 뻔뻔스러운 게 누군데? 시끄러! 바빠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 애초에 난 그 부모가 싫었거든? 쓸모없는 백수라도 장남이라고 너만 예뻐하고 나는 찬밥 신세였다고.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정도로 부모님이 싫었던 거야? 그래! 결국에는 장남이라고 너 같은 백수한테 집도 유산도 전부 넘겨주고 그냥 빨리 태어난 것뿐인데 불공평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적 없었는데? 네 말대로 날 장남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은 축구공이나 야구 배트 같이 네가 좋아하는 건 뭐든 새로 사주시고 학원도 보내줬잖아. 금세 질리는 성격이라 그것도 얼마 안 갔지만 나보다 늦둥이인 네가 더 응석바지로 자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뭔 상관이야. 어쨌든 이제부터 내가 집이랑 유산을 관리할 거야. 백수가 맡아봤자 별 소득 없이 썩히기밖에 더 하겠어? 넌 그냥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나 해. 네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못 들어와 살잖아. 우리가 너같이 한가한 줄 알아? 뭐 나도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지. 청소도 힘들고 안 쓰는 방도 아까우니까. 그래, 네가 집을 상속하는 건 좋은데 그럴 돈은 있고? 세금이랑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잖아. 나름대로 큰 집이라서 매달 거액의 돈이 들 것 같은데 괜찮겠어? 누굴 바보로 하냐? 너 같은 백수가 지금껏 냈던 돈을 나라고 못 내겠냐? 거기다 유산도 있고.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 그럼 난 다시는 본가에 관여하지 않을 거다. 부모님 사진이랑 위패도 내가 전부 가져갈 거고 일절 본가 일에 관여하지도 않을 거야. 세금이나 대출금 못 내겠다고 울고불고 애원해도 난 모른다? 잔말 말고 나가기나 해. 너 같은 개백수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당장 꺼져! 이제 두 번 다시 안 올 거야. 알았으니까 꺼지라고. 너야말로 노숙자 돼서 도와달라고 오기만 해봐. 이제 너랑 연 끊을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래, 이제 연락 안 한다. 알아서 해. 야, 너 유산 있는 통장 어디다 뒀어? 어디다 숨겨놨냐고. 설마 가지고 튄 건 아니겠지? 뭐야, 바빠 죽겠는데. 닥쳐, 빨리 대답이나 해. 유산 넣어놓은 통장 어디 있냐고. 들고 튀었기만 해.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뭐? 유산 넣어놓은 통장? 그딴 거 없어. 아니, 통장은 없어도 현금이나 다른 걸로 바꿨겠지. 금고 어딨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없다니까 뭐라는 거야 갑자기. 뭐? 그럼 유산은 어디에 보관해둔 거야? 은행이냐? 은행에 맡겨뒀어? 어디 은행이야? 당장 말해. 네 멋대로 쓰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야, 아까부터 대체 뭔 소리냐? 통장이랑 금고에 은행이라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말귀를 왜 이리 못 알아들어? 부모님 유산 어딨냐고. 돈이나 현금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없다니까. 뭐라는 거야 진짜. 뭐? 없다고? 너야말로 뭔 소리야? 부모님 유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어. 남겨주신 건 본가 토지 가옥이랑 가구, 가전제품뿐이야. 돈은 장례식 하느라 다 써서 한 푼도 없고. 뭐라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야. 얼마 전에 유산 상속했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그 유산이 현금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본가의 토지 가옥도 유산이 맞고 그걸 내가 받은 거니까 유산 상속이라는 말에 어폐는 없지.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럼 지금까지 너 같은 백수가 유산도 없이 대출금이랑 세금은 어떻게 감당한 거야? 분명히 너 혼자서 유산을 다 해먹은 거잖아. 근데 저번부터 자꾸 날더러 백수라고 하는데 대체 뭘 보고 나보고 백수라고 하는 거냐?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네가 일을 한다고? 무슨 개소리야. 뭐? 너 설마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냐? 네가 예전에 본가 살 때도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내 알바냐? 하루 종일 컴퓨터나 만지작거리고 책이나 읽는 놈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나 소설가야. 대학생 때 썼던 소설로 데뷔했는데 지금도 책 몇 권 냈어. 인쇄도 꽤 두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광고료도 들어오는 데다가 주식도 하고 있어서 벌이는 나쁘지 않아. 뭐라고? 뭐야? 그럼 한 달에 얼마 버는데? 대충 계산해보자면 네 연봉의 절반은 될걸? 감사하게도 나름 잘 팔리는 작가거든. 뭐? 내 연봉의 절반이라고? 정신 나갔냐? 무슨 개소리야. 그 정도는 벌어야지 본가를 감당할 수가 있지. 집도 엄청 크고 세금도 상당하니까. 뭐 어쨌든 유산은 없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볼 일 없지? 아니 잠깐만! 유산이 없다면 얘기가 다르지. 이사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이번 달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네가 대출금 좀 갚아주라. 애초에 네가 살던 집이니까 그 돈은 네가 내야지. 돈을 그렇게 잘 벌면 그 정도는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야 우진아,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집에서 내쫓으면서 집은 자기가 관리할 테니까 손 떼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나한테 손을 빌린다고? 그건 좀 한심하지 않냐? 닥쳐! 애초에 네가 날 속여서 그런 거잖아. 유산이 들어오면 처자식 호의호식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는 교통편이 나쁘다고 나가버리고 애들은 전학까지 가면서 이런 깜천에 살기는 싫다고 아내 따라서 가버렸다고. 거기다 돈까지 없다는 걸 알면 어떡하겠어. 나한테 말한 들 별 수 없지. 네가 스스로 결단해서 행동한 결과야. 자꾸 널 속였다고 하는데 그냥 너 혼자 착각한 것 뿐이잖아. 이제 나랑은 상관없지. 상관 있지. 형이잖아. 엄연한 집안일인데 형이 책임져야지. 솔직히 이제 난 그 집에 별 미련도 없어. 부모님 사진이랑 위패도 내가 가져왔고 뭐 추억이야 있지만 미련은 없거든. 그럼 그냥 팔든지. 이게 팔릴 것 같냐? 이 땅 깡촌에 있는 다 낡은 집을 누가 사겠냐고. 그럼 이 집 형이 사든가. 야, 공짜로 너한테 넘겨줬는데 그걸 왜 내가 도로 돈 내고 사야 되냐? 나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없다? 너한테 쫓겨난 것 때문에. 그럼 이 집 그냥 형한테 돌려줄게. 돈은 포기할 테니까 형이 어떻게 좀 해봐. 완전 내가 믿지는 장사잖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네 입으로 그랬으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책임져.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런 말 말고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보내줘라. 어? 우리 서로 하나뿐인 형제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 네 머리에는 사람 등쳐먹을 생각밖에 없냐? 진짜 꼴불견이네. 넌 우리 집안의 수치다. 그럼 잘 살아라. 그 후로도 우진이에게 계속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전부 읽고 씹었더니 이제는 포기한 모양이다. 본가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동안은 그 집에 우진이 혼자 살고 있었지만 대출금과 세금이 몇 달이나 체납돼서 결국에는 강제 연행되어 압류당했고 그 집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전부 몰수당했다고 한다. 참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는 이혼을 청구당해서 지금은 이혼 조정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하는 중이란다.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모든 걸 잃지 않았을 텐데. 내 동생이지만 참 한심하다.